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인수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자, 그럼 도대체 인수분해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인수로 분해를 해놓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쉽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인수분해에 대한 뜻을 굉장히 장황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쩌니쌤은 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인수분해는 곱의 덩어리로 나타내는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곱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본다면 전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걸 뭐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전개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전개라고 했었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묶어내는 걸 오늘 배울 인수분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전개의 반대말이 인수분해예요. 자, 그러면 요 지금 형태가 바로 인수분해가 되어져 있는 형태인데, 다시 볼까요? 인수분해는 곱의 덩어리로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얘가 지금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괄호 안에. 그래서 괄호 안에가 아니고 괄호와 괄호 사이에,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곱의 덩어리로 이렇게 풀려 있었던, 각각 다 한글로 풀려 있었던 걸 곱으로 묶어주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선생님, 근데 지금 얘는 곱이 아니잖아요. 플러스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이 괄호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건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는 곱의 덩어리, 그러니까 다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 그 덩어리들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부른다?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덩어리, 얘도 지금 여기서 인수가 될 거고요. 얘도 인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각각도 볼 수 있지만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도 인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요. 요 아이들의 지금 인수를 찾아본다면 덩어리 찾아주면 돼요. x 플러스 1 하나 있죠. 그 다음 x 플러스 3 하나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전체 덩어리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인수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의 인수를 찾아본다면 뭐가 되죠, 여러분? 요거 a, 그쵸? 그 다음에 요거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요거 통으로 a 플러스 3 요렇게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찢어질 수 없어요. 요 a 플러스 3은 절대 찢어질 수 없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봐서 덩어리들의 조합을 우리는 인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인수분해라는 건 말 그대로 전개의 반대다. 이렇게 풀어내는 걸 전개라고 했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인수분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히 살펴본다면 다 곱으로 나타내는, 곱으로 묶어내는 형태가 인수분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덩어리들이 우리는 인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수분해가 뭔지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공통인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항에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걸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의 무조건 첫 번째,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가서 여러분 인수분해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라는 건 똑같아요. 무조건 뭐부터? 첫 번째, 어떠한 식이든지 인수분해를 할 거면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얘는 지금 항이 몇 개예요? 총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xy랑 마이너스 3x랑. 자, 그러면 요렇게 2개의 항, 2개의 가족에서 뭐 공통인수 똑같이 들어가 있는 인물을 본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언제 칠했어, 이거? 깜짝이야. 옷으로 막 되는구나.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자, 다시. 그래서 요 2개의 항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누구죠, 여러분? 그쵸? x라는 애가 공통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공통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인수 뽑아주는 거죠. 그럼 x가 있으니까 x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여러분 분배 법칙 할 때 배웠어요. 그러니까 공통인 애들을 뽑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쳐요? 괄호. 한 괄호 안에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x를 뽑아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는 누가 남았어요? y. 그 다음 두 번째 항에서는 마이너스 3이 남았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바로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인수분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더라? 어떠한 시기는 그쵸. 일단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 공통인수가 있나? 요렇게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볼게요. 지금 총 2개의 항이 있죠. 자, 그럼 이 2개의 항에서 또 공통으로 있는 인수를 봅시다. 누구예요? 그렇죠. A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총 A가 2개 있고 얘는 A가 하나 있으니까 A 하나는 공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A 하나는 이렇게 묶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한 괄호 안에 싹 다 들어와야 돼요. 한 괄호 안에. 자, 그래서 A 하나를 뺐으니까 A 하나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A를 뺐으니까 플러스 4가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나요, 여러분? 자, 그럼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자, 두 번째 볼게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얘는 A 2개, B 하나, A, B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네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묶어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숫자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지금 A, B만 공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10이랑 4랑 공통으로 12 안에는 4가 들어가 있잖아요. 4, 3, 10이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A, B가 아니고 4, A, B 요렇게 공통인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4의 B를 뽑았으니 첫 번째 가족, 첫 번째 항에서 4의 B를 뽑았으니까 몇 A만 남는 거예요? 3A만 남겠죠. 왜냐면 10에서 4를 뽑아냈으니까 3 남고 A 하나 뽑아냈으니까 A 하나 또 남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그쵸? 4의 B를 뽑아냈으면 선생님 다 뽑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요거 뭐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와줘야 되겠죠. 됐어요? 요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볼게요. 자, 항이 3덩어리가 있어도 항이 3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3개의 항에서 공통인수가 있으면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3덩어리에서 3항에서 공통으로 A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A 뽑아내주시고 나머지는 한 괄호 안에 다 들어오면 돼요. 여기는 X,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Y, 여기는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됐나요, 여러분? 너무 쉽죠? 자, 그럼 마지막 볼까요? 지금 선생님 요거는 조금 뭔가요? 얘 다시 전개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전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얘는 크게 보면 이렇게 항이 총 2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개의 항에서 공통으로 뭐가 있는 게 보이죠? 그쵸? X-Y가 공통으로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그걸 그대로 뽑아내주시면 돼요. 괄호까지 그대로 뽑아내야 되겠죠? 요게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거 뽑아냈으니까 나머지는 한 괄호 안에 그대로 두셔서 첫 번째는 A가 남았으니까 A, 두 번째는 플러스 B 요렇게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더라?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봐서 그 공통인수를 뽑아내는 게 가장 처음 시작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면 너무 좋겠는데 모든 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주어진 식이 있는데 이 아이를 인수분해 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쩌니쌤이 공통인수를 보라고 했지 해서 딱 봤는데 공통인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못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 중에 다른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 그대로예요. 완전 제곱식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딱 보세요. 이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딱 봤더니 총 3개의 항이죠. 요렇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세 개의 항을 봤더니 공통인수가 있냔 말이죠.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멘붕이 아니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공통인수는 없네? 자, 그러면 공식이지 않을까? 그럼 공식 중에서도 완전제곱식인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얘 완전제곱식이다 해서 얘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를 전개한 게 얘였죠.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푸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x제곱, 2x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연습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얘를 딱 보고 바로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보기가 아직은 서투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실 바로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보냐? 완전제곱식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반띵의 제곱이에요. 뭐야? 반띵의 제곱. 선생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뭐의 반띵의 제곱이냐면 요거 있죠 여러분. 숫자만 보세요. 여기 개수 요거. 가운데 개수가 지금 얼마예요? 2죠. 그럼 2의 반이 얼마예요? 1이죠.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2를 반띵해서 1이 나오고 그 1을 다시 제곱했을 때 1이 나오죠. 그래서 반띵의 제곱을 했을 때 여기가 나오면 이거 완전제곱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보다 반띵의 제곱으로 봐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 숫자를 반띵을 해서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오면 바로 완전제곱식이 될 거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볼까요? 얘도 자, 두 번째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했는데 총 하나, 둘, 세 개의 항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세 개의 항에서 공통인수는 있냐 이거죠.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안타깝게도 A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공통인수라는 건 다 모든 항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얘는 없기 때문에 공통인수로 뽑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공통인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공식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지. 그럼 완전제곱식이 아닐까? 라고 봤을 때 확인? 어떻게? 자, 요거 앞에 개수를 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요 부호도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14 요 숫자만 봐주면 돼요. 마이너스도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14를 반띵하면 얼마죠? 7. 7의 제곱 얼마예요? 49. 그럼 요렇게 지금 49 나오는 거 보이시니까 보입니다. 그러면 딩동댕 뭐다? 완전제곱식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시고 어떠한 완전제곱식이냐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A,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49는 7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세 번째도 볼까요? 얘는 뭐야? 이제 보세요. 조금 다른 이제 멘붕의 형태가 좀 또 올 거긴 한데 볼까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할 거예요. 딱 봤더니 총 3개의 항이 있는데 공통인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제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인가? 그럼 완전제곱식인가? 이렇게 봤을 때 확인해봐야겠다. 반띵의 제곱. 자, 그럼 보세요. 6을 반띵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3이죠. 3의 제곱 9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얘는 완전제곱식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얘는 사실 뭐 때문에 문제냐면 요거 때문에 문제예요. 요 앞에 개수가 9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9가 있어서 그래요. 요 앞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얘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반띵의 제곱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앞에 개수가 1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앞에 개수가 1이 아니고 9죠. 그럼 그 반띵의 제곱이 안 통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9를 묶어야 돼요. 9를 묶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분의 2x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9를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띵의 제곱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반띵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여러분.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아 얘는 완전제곱식이겠구나라고 해서 완전제곱을 맞춰주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띵의 제곱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이 눈에 익숙해지면은요 사실 바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뭐냐면 이 앞하고 뒤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9x제곱은 당연히 몇 x의 제곱일 거니까 3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도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완전제곱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양 사이드로 사실 봐주는 게 더 편해요. 얘도 보면 a제곱은 a를 2번 곱한 거고 49는 뭐 마이너스 7이든 7이든 그건 나중에 보면 되고 어쨌든 7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a제곱도 49도 다 제곱수기 때문에 양 사이드가 제곱수면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가운데 거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반띵의 제곱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앞에 개수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차라리 이 방법은 선생님이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걸 보냐면 자 보세요. 9x제곱 보면 이쪽 사이드를 보는 거. 얘 뭐의 제곱이야? 그쵸 3x의 제곱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 플러스 1도 1의 제곱이고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것만 확인하면 돼요. 2ab니까 6x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내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반띵의 제곱도 알고는 계시면 편해요. 왜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볼 수가 있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띵의 제곱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걔는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요 앞에 개수를 묶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양 사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 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얘는요 조금 더 이제 선생님이 응용된 형태인데 자 여러분들이 깜빡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복습.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공식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여러분. 자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딱 봤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세 개의 항을 보면서 뭐부터 보라고요? 공통인수가 있나? 라고 보라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딱 보여요. 뭐? 그쵸 a라는 아이가 보이죠. 그럼 a라는 아이를 빼주고 한 괄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몇 x제곱, 4x제곱, 4x 그 다음에 a를 빼줬으니까 0이 아니에요 여러분.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더 안 되면 그냥 냅둬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더 되면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수분해가 돼야 그건 완벽한 인수분해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를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나라고 봤더니 보세요. 4x제곱은 여러분 뭐에? 그쵸? 2x를 제곱하면 나오죠. 얘는 2x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고 1도 1을 제곱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하 얘 완전 제곱식이지 않을까. 왜? 양 사이드가 제곱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것만 볼게요 여러분. 2x 플러스 1의 제곱이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지고 오고 2ab 하니까 4x라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정리해 줄 수가 있더라. 어떻게? 얘는 a 그대로 써주고 2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이 장황해서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 익숙해지면 이거 정말 식은죽 먹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 정말로 여러분 공식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 공식이 외워지고 하면 인수분해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이 인수분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접해보라고 많이 풀어보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인수분해는 정말 그만큼 늘고 눈에 익숙해지면서 눈에 보입니다. 그 익숙함을 또 이겨낼 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 그리고 여러 문제들을 몸에 익혀야 돼요. 몸이 익는 건 정말로 그 어떤 것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다음 인수분해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이 완전제곱식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방금 연장선이거든요. 우리가 완전제곱식 방금 뭐로 배웠죠? 반띵의 제곱 배웠잖아요.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그러니까 이 지금 식을 선생님이 빵꾸를 막 뚫어놨는데 요 식을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완성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빵꾸에 빵꾸 너무 짠티난다. 빵꾸 뭐라고 해요? 블랭크라고 할까요? 빵꾸든 블랭크든 뭐 어쨌든 문제만 잘 풀면 되겠지만 어쨌든 자, 요 빵꾸에 들어가 보도록 하는 걸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완전제곱식은 반띵의 제곱이 가장 기본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반띵의 제곱으로 본다면 지금 보세요. 앞에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그러면 반띵의 제곱이 아주 쉽게 성립을 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바로 요 8 반띵하면 얼마예요? 4죠, 여러분?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16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이제 완전제곱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16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숫자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할 건데 x제곱 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얘도 아주 쉽게 반띵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 최고차항 2차의 개수가 1이면 반띵의 제곱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쉽고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여러분.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지금 개수가 얼마예요? 안 보이지만 그쵸? 1이죠. 그럼 1의 반띵은 얼마예요, 여러분? 소수로 가지 마세요. 더 어려워져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으로 들어와주면 되겠더라? 4분의 1로 들어와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 세 번째 딱 봤더니 얘는 지금 여기를 채워놔야 되는데 반띵의 제곱으로 하려고 봤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그쵸? 4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반띵의 제곱으로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4로 묶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4로 묶어서 여러분 얘를 일단 4로 묶으면 4,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몇 x, 7x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가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7을 반띵하면 몇이죠, 여러분? 2분의 7이죠. 그럼 2분의 7의 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49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개한다 치면 4x제곱, 28x, 그 다음에 얼마? 49에서 요렇게 들어와 주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바로 반띵의 제곱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봐줘야 되겠더라라는 건데 이렇게 묶어서 보면 사실 조금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띵의 제곱은 계속 얘기하지만 앞에 2차의 개수가 1일 때가 편한 방법이고 차라리 이렇게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이 방법을 쓰지 말고 그냥 양 사이드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4x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여러분? 바로 인수분해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2x를 제곱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를 제곱했을 때 2ab 해서 몇이 나와야 돼? 28x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뭐로 들어오면 돼요? 자, 2a 여기까지 곱하면 지금 4x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오면 돼요? 7이 들어오면 2a 빼서 여기 28x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7이구나 라고 해서 7의 제곱 얘가 49겠구나 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익숙해지면 편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반띵의 제곱으로 초보일 때는 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얘보다는 요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보고 찾아내는 거. 자, 그러면 여기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얘는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 상수항을 우리가 채워넣는 거면 얘는 지금 가운데를 채워넣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가운데를 채워넣는 건 어떻게 해요? 자, 가운데를 채워넣는 방법은요, 여러분. 반띵의 제곱으로 들어가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얘는 양 사이드로 보자라는 거죠. 뭔 말이냐?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제곱해서 x제곱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쵸? x죠. 그래서 여기는 x 채워놓고 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돼요? 25가 되려면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5라고 채워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여러분 근데 요 가운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x-5의 제곱도 여기는 x제곱 25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x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뿔마 10x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적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아까 가운데는 플러스 10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x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도 볼게요. 지금 얘는 x랑 몇 y랑 6y를 제곱해주면 되겠구나. 왜냐면 그래야 x제곱이랑 36y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는 당연히 뿔마 다 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뿔마 몇 x, 12xy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를 뽑아내는 거, 가운데 걸 뽑아내는 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은근히 이거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아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다음 인수분해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각 항에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봐야 됐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없네, 공통인수가 없네라고 하면 공식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은 공식 중에서도 완전 제곱식을 배운 거거든요. 그 다음 요번에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합차 공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지금 얘를 보면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지금 보면 공통인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식이지 않을까라고 딱 봤더니 그렇죠. 얘는 합차 공식이라는 게 보이죠. 왜냐면 제곱 마이너스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합차 공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보면서 얘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그럼 얘도 제곱 마이너스 16이 4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또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지금 보세요, 여러분. x제곱 그 다음에 25y 제곱은 여러분 5y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제곱 제곱이라는 게 보이죠? 25도 5의 제곱이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도 x-5y, x 플러스 5y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거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요 25도 제곱수를 바꿔준 다음에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합차 공식은 너무 쉬우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얘는 제곱만 제곱이 보이는데 요거 5랑 45가 제곱이 아니니까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최초 뭐였어요? 공통인수죠. 자, 이 두 개의 항이 공통인수 뭐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5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5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 9b 제곱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의 제곱이기 때문에 3b의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마 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a-3b, a 플러스 3b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파트 합차 공식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수분해의 세 번째죠. 첫 번째는 공통인수, 두 번째는 공식, 자, 세 번째는 지그재그 방법이라고 선생님 말하거든요. 요거는 책에는 이렇게 안 써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지그재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책에도 얘는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요거 있죠, 여러분. 세 번째 공식. 이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공식으로 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선생님은 그냥 얘를 공식으로 보진 않고 그냥 지그재그 방법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드려요. 자,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공통인수 봤더니 없어. 공식인가 하고 봤더니 공식도 딱히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지그재그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지그재그 방법. 그러니까 2차는 지그재그로 가면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이쪽을 봐야 돼요. 요거. 자, 뭐하고 뭐를 곱해서 x제곱이 되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와 x를 곱해야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니까 양 사이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곱해져야 플러스 2가 되지?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2하고 1이 곱해져야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랑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요렇게. 그래서 x제곱이 되는 건 이쪽 라인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2가 되는 건 이쪽 라인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돼? 지그재그가 오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자,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요렇게 곱해요, 여러분. 그럼 몇 x가 돼요? 2x가 되죠. 그럼 요렇게 곱해요.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이 가운데 거가 맞으면 알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곱하면 2x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죠? 그러면 지금 계산했을 때 3x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3x가 되니까 그럼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방법이 끝났으니까 이제 쓸 때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가로로 요렇게 써주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요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요거 두 개 바뀌어도 돼요. 1, 2 바뀌어도 돼요. 왜냐면 뭐 요렇게 써도 똑같은 거니까.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어쨌든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지그재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딱 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양 사이드를 보라 그랬죠? 일단 뭐하고 뭐를 곱해야 당연히 x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x랑 x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하고 곱해야 18이 되지를 찾아줄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건 뿔뿔도 있지만 마마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이 가운데 거로 봐야 돼요. 왜냐면 지그재그로 곱해서 올라갔을 때 얘는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마마로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x제곱은 x랑 곱해져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곱해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일단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해서 18이 되는 건 사실 너무 많아요. 1하고 18일 수도 있고 2하고 9일 수도 있고 3하고 6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 그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그재그로 해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얘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9x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1하고 18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x에서 마이너스 19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 그쵸? 36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빨리 바뀌어라. 얘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확인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곱해줘서 얼마? 마이너스 3x. 요렇게 곱해줘서 얼마? 마이너스 6x 해서 9x로 올라오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 9x로? 그러니까 이제 끝!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이렇게 가로로 써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x-3, x-6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너무나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정확히 지금 익혀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 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마지막. 요번에도 볼게요. x제곱이니까 xx 이렇게 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조금 다른 게 지금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여러분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건 뿔마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랑 곱해줘야 일단 5가 돼요. 5, 1이겠죠. 그러면 자, 지그재그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올라갔을 때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5고 얘가 1이겠구나 라는 걸 찾아주는 거죠. 그래야 5x 마이너스 x 플러스 4x가 되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인수분해 끝났다 해서 가로로 써줘서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게 사실 2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지그재그. 자, 그러면 요 지그재그 방법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뒤로. 자, 여러분, 이제는 지그재그의 연장선, 얘도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데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 x제곱의 개수가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바로 x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x제곱의 개수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x가 아니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볼게요, 여러분. 일단 내가 그러니까 요번에는 곱해서 2x제곱이 되는 걸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2x랑 x가 되겠구나라는 일단 기본 틀은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곱해서 플러스가 되면서 더해서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뿔뿔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부호가 플러스가 들어오긴 할 건데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러분. 자, 곱해서 3이 되는 건 3하고 1도 있을 수 있고 1하고 3도 되죠.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그재그로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몇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5x가 돼야 되기 때문에 3, 1이 맞겠네요, 여러분. 1, 3은 x랑 6x가 되면서 7x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거예요, 요 라인. 그러니까 배열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곱하면 3x,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2x가 되니까 더해서 5x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확인 끝. 그럼 이제 어떻게? 가로로 요렇게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앞에 개수가 생기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말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풀어보시면 정말 돼요, 여러분.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3x제곱이니까 당연히 일단 3x, x 요렇게 기본꼴은 이제 뽑아낼 수 있겠고 지금 곱해서 플러스가 되기는 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부호는 마로 이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5, 1이거나 뭐 1, 5거나 이렇게 들어올 건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를 봐야 되잖아요. 가운데를 지금 봤을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려면 그쵸? 1, 5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x 하면서 마이너스 16x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 해서 이제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더라는 거죠. 가로로 써줄 때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뭐냐면 그래도 방금 것까지는 2x, 3x이기 때문에 2, 1, 3, 1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얘는 6x제곱이죠, 여러분. 그럼 6x제곱은 6x, x일 수도 있지만 2x, 3x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더 봐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끌리는 건 먼저 해보세요. 나는 6x랑 x가 끌려. 그럼 x랑 x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일단 곱해서 플러스가 되면서 더해서도 플러스니까 부호는 뿔뿔이 되겠죠. 그러면 1이 되는 건 1, 1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x, 6x? 그럼 7x가 돼야 되는데 얘는 5x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2x, 3x로 가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나중에는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 했을 때 요거 딱 되니까 보죠. 3x, 2x니까 5x가 되네. 그럼 확인 끝났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 지그재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좀 더 복잡한 걸로, 가지고 왔는데, 침착하고 풀어볼게요, 여러분. 일단 2x제곱이니까, 2x, x 이렇게 올 거고, 3y제곱이니까 3y, 이렇게 오긴 할 건데,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오면, 3xy랑 2xy가 되면서 5xy가 돼야 되는데 7xy가 되죠. 그럼 얘는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y고 여기가 3y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들어오면 xy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2xy니까 아이고 왜 2xy죠? 미쳤나봐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에서 정신줄이 자꾸 늦죠? 6xy니까 더해서 몇 xy? 7xy 되는 거 확인. 오케이, 그럼 끝? 그럼 이제 가로로만 써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야. 요렇게.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이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인수분해는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조금 더 이제 변형시키는 복잡한 인수분해를 또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복습 꼭 하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